아이고 힘들다. 너무 국제적인 그 고도의 이 이슈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정말 저질 이야기 두 가지만 할게요. 네. 그 김소연 있잖아요. 달림을 영창으로. 네.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악플 좀 달았나 보죠. 악플러들 다 신고한다고 시기편하면 고소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뭐 이런 게 정치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김소연 자체가 정말 나는 뭐 동요에 나오는 뭐 달림을 영창을 어쩌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의도하고 쓰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지가 악플을 난 거야, 문 대통령한테. 정치인은 그래도 되고 일반 사람들이 악플 다는 것은 고소할 거라고 말할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아 정말 세상에 또라이들 엄청 많구나. 그걸 감수해야만 정치인인 거야. 난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방송 이렇게 하면 우리도 고소하려나? 그러니까 저는 이분 같은 사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 옮겨왔잖아요. 옛날에 김문수가 옛날에 그 누구죠? 목사 정강원 목사 방송할 때 맨날 혼났던 게 뭐냐면 너 당신 옛날에 좌빨이었잖아. 그걸 맨날 당했어요. 근데 이 김소연 당협위원장도 민주당 시의원하다가 갔잖아요. 거기서는 굴러온 돌이야. 굴러온 돌인데 누구가 시켰지. 아, 뭔 센 거 없어? 민주당을 까야지. 여기서 왔는데 너 원래 민주 투사였잖아. 좀 센 거 해봐. 라는 중압감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묘하게 했죠. 그래서 전국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얻은 건데 이러면 안 돼. 쪽팔려요 진짜 김소연 씨. 후한무치가 따로 없긴 한데 저는 근데 이거 하나는 조금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전에 이미자 의원의 그런 사태 때도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댓글이 너무 외모 비하나 이런 것들이 심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깨시민들도 그렇게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이분이 가지고 온 그 댓글도 조금 약간 너무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깨어있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런 댓글 안 답니다. 말하자면요. 그게 고도 이간질일 수 있어요. 나 문 대통령 지지자인데 너 뭐 XX 막 하는 거 전부 다 이쪽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똥파리. 이제 법률적으로 이 말을 평가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들 성립을 할 때 물론 이제 공연히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행위를 분명히 명예훼손의 보호법이거든 보죠. 근데 우리 법원에서 무조건 이거를 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다수로부터 평가가 깎일 수 있다 해서 무조건 유죄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본인이 평소에 경박한 언행이나 쉽게 말해서 광역 어그로를 끌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반사적으로 돌아오는 모욕은 본인이 수인해야 된다고 법원도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무조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비하라든지 외모 비하 같은 건 빠져나가기 어렵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분한테 고소당 한번 싹 모아가지고 손해배상 소송 집단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분이 집단 손해배상을 뭘 했냐면 조국 전 법무부 그쵸. 장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집단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100억 이거 100억 선배소.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런 방식의 집단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아마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정치인들 멀쩡하실 수 있는 분이 몇 없을 거예요. 사실 실제로 박근혜 때 박근혜가 국민들의 심적 고통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국민소송인단이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당연히 기각을 했죠.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김소연 씨 같은 법조인으로서 묻는데 이미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한 걸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집단 소송하는 거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저는 몰라요. 저는 1인당 10,000명이면 1억이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오지도 않네 통파.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10,000명을 목표로 한다는데 10,000명씩 10,000원씩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때 민주당이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제일 열받는 게 그런 거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태 민주당에 가깝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버리진 않아.
근데 사실 김소연을 키워준 사람들이 이쪽에 있단 말이죠. 아시는 분들 알죠. 박범계 의원 등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흔들기를 목적으로 김소연을 키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으쌰으쌰 김소연 잘 싸운다 막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천파야. 극문이야. 그럼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EJ 전법이라고 이해찬이 싫으니까 이해찬을 까기 위해서 김소연을 막 키워줬어. 나중에 김소연이 저쪽 당으로 넘어가서 문 대통령을 공격을 해.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근데 김소연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치 훌륭해지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최소한 민주당 결은 그런 거란 말이야.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를 들어 박근혜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일 때 모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닥치고 뭐 감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누가 봤을 때도 이게 예를 들어서 달림을 영창으로라는 표현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진짜 뜻을 갖지 않고 했다면 그건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동요를 이렇게 달림을 창문으로 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저쪽 사람이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아차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간과했네요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문제예요. 진짜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근데 지가 대통령한테 악플을 엄청나게 달아놨어. 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자는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놓고 자기한테 악플 다는 건 못 견뎌요. 이게 정치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모자란 것들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소연 얘기는 그렇고 멀리 머나먼 타국에서 지금 열심히 그 삽질하고 계시는 분 민경욱 씨 미국에서 대법원하고 백악관 앞에서 사이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1인 시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모질이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자가 미국 백악관과 미국 대법원 앞에서 한국은 4월 15일 날 부정선거했다라고 들고 있으면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이게 저번에도 야수님이 그랬잖아요. 낙선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낙선한 국회의원의 모습이 미국까지 가서 지금 안 먹히잖아요. 이번 내일 집회 때도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리고 8.15 때에 자기가 주도해서 집회할 때 실패를 봤다고요. 그래도 자기는 국민의힘에서는 민경욱 의원한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잖아요. 안간힘을 쓰는 거 있는 거예요. 4년 뒤에 또 나오고 싶었어. 이게 진짜 예전에 떵떵거렸던 KBS 앵커의 모습과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라 낙선하면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하고 있는 진짜 추한 모습을 보고 계신 자, 봐봐요. 분입니다. 백악관에서도 외쳤다.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그 배후에 있으며 미국이 다음번에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가 선관위에 의해 훼손 인멸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수습한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국이 그 배후에 있고 미국이 다음번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미친놈 하나가 미국이 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모르죠. 무슨 말하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을 갖다 쓴 것 같고요. 속담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어물쩡 망치는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참 부끄럽네요. 진짜 이 사람이 전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게. 꼴뚜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꼴뚜기한테 이게 거의 뭐 미국 입장에서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다음번 희생물은 니들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관심 없어. 이 앞에 있는 거 와서. 부정선거라는 걸 주장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후에 그 배후에 중국이 있고 다음번 희생물은 미국이 될 것이다가 무슨 비문 아니에요? 왜 중국이 뒤에 있고 그 희생물은 왜 미국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무슨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뜬금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아찔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놈이 공영방송 KBS에 그것도 한 7년 앵커를 한 자인데다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지금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에요. 사람이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지는지. 장돌이 사진 찍어가지고 부인한테 보내는 놈. 문 안 열면 부시고 들어간다 이 보내는 놈.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날새의 모든 심리 상태와 저는 앞으로는요 국회의원에 낙선된 분들은 꼭 정신과의 전문의에 가서 치료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떨어질 경우에는 꼭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소연이나 민경욱이나 뭐 등등 뭐 숫자를 더하자면 이 시간 내내 그 이름만 이야기해도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집단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은 참 많이 부끄럽다. 예, 성공했어요. 새날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너무 없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